세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크게 세 가운데 설치되어 있다. 바로 국토교통부하고 시도, 시군구에 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것은 중앙도시를 합니다. 중앙도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 정도는 보시고 1번만 딱 봐주시죠. 1번. 이 중앙도시는 어디에 있는가? 국토교통부에. 보고 계신가요? 어디에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뭐 하려고 두고 있느냐? 동그란 1번. 끝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그 정도만 딱 봐주시고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한 장 넘어가면은 194쪽 지방도시 나오죠. 지방도시는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시도하고 시군구. 묶어요. 시도 도시내, 시군구 도시를 뭐라고 하냐? 지방도시내. 크게 보셔. 1번과 2번 묶으라고. 1번과 2번을 묶어서 지방도시내 그래. 뭐라고 한다고? 지방도시내. 시도 도시내. 2번 시군구 도시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지방도시라는데 시도 도시계는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시도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심의. 그 정도 보시고 저 2번에 시군구 도시계는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2번 끝에 보면 시장호수 구청장에게 위임 제임된 건 이걸 심의한다. 이 정도는 보셔요. 또 자문도 해주구나. 그 정도만 보시고 뭐 넘어가도 돼요. 이해를 도마에서 봤습니다.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196페이지. 시범도시정 나와있죠. 시범도시정 찾았나요? 시범도시정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거기다 써놔요. 국토개혁법 이렇게. 지금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지 알죠? 국토개혁법. 두 번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은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시범도시정 이렇게. 시범도시정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국토개혁법. 번지수를 아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법이 있는가? 국토개혁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법이 국토개혁법이. 저 밑에 봐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요.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 있을까요?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 있죠? 제일 밑에 찾았나요? 제일 밑에 조그마한 글씨 제일 마지막에.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 이걸 약자로 국토개혁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국토개혁법. 그래서 시범도시정은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 이걸 약자로 국토개혁법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봐봐요. 이 시범도시정은 누가 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마지막에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셔요. 2번 넘어가고 3번 봐봐요. 시범도시 지정 절차에서 1번 좀 보세요. 1번 보면 관계 행정기관장 시도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범도시 요청을 하려면 미리 설문조사 일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자체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요. 오른쪽도 모시면 가로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이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는 그다 줄 거예요. 이때 누가 이 시범도시로 바로 지정받기 위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는가? 공모에 응할 수 시범도시 공모할 때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특광, 특특, 시장호수 구청장이 응모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5번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서 시범도시가 딱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지정됐어. 지정되면 이제 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계획은 누가 만드냐? 시범도시 관할은 특광, 특특, 시장호수 구청장이 만듭니다. 이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동그라미 2번의 마지막 봐봐. 2번의 마지막 보면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문조사 일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꼭 들어야 한다. 이 정도는 보십시오. 넘어가요. 넘어가시면 198쪽 토지의 출입증 나있죠. 토지의 출입할 때 토지 앞에다가 타인을 써봐. 타인. 타인 토지의 출입 이렇게 말하더라고. 타인 토지.
가로 1번 보면 출입권자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시장수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청에는 다음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가 뭐냐, 박스 안에 도시군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 수립을 하게 한 기초사가 있게 되는데 그런 기초사 한다든가,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시고 3번 보시면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 토지 출입도 할 수 있고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도 할 수 있고요. 필요하면 나무 흙 같은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는데 그래야 할 때 절차가 밑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두 줄 보면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특광특특시장수한테 그 지역을 권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 받고 나서 또 출입하게 될 때도 출입하려는 날을 7일 전까지 출입하려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그 일시장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청에는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까 A쪽 봐봐. 다시 A쪽에 타인 토지에 출입한 자는 특광특특시장소 허가받아는 그랬잖아요. 그때 자는 동안 자가 누구냐면은 A쪽 페이지 다시 봐봐요. A쪽 페이지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때 자했다 동그랗죠. 그때 자는 행정청이 아닌 자임 그렇게 쓰나. 행정청이 아닌 자임. 행정청이 아닌 자. 그래 행정청이 아닌 자는 타인 토지를 출입하고자 할 때 출입허가를 미리 받아야 돼요. 그래 허가증이 나와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만 오른쪽 보면 아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청에는 바로 공무원 증표가 있으니까 출입허가증 안 받고 바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 볼까. 일단 넘어가서 보면 이런 게 나와요. 200페이지 보시면 가로 5번 증표 허가증 찾았나요? 이 토지에 출입한다. 타인 토지에 출입한다.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아까 행정청은 공무원 증표에서 공무원 증표를 보면 되고 아까 비행정청인 자는 출입허가증 나왔죠. 허가증을 관계인한테 내 보이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관계인한테 그다 줄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야 하는가? 관계인.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199페이지 2번 야간 출입 제한. 이게 중요표. 일출 전. 그 말은 아침에 해가 뜨긴 새벽녘이겠죠. 일모로 해가 진 저녁이겠죠. 이걸 합하면 야간이 야간. 야간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말 중에 야간에 나무 집에 들어갈 때는요. 출입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야? 점유자. 밤에 택지라든가 주택 있는 땅을 택지라고 그러거든.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 이건 사람 못 들어가는 장치죠. 이런 지역에 밤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서 안 되는가? 점유자다. 점유자 뭔지 알죠? 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점유자가 돼요. 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가 점유자가 되고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으면 소유자가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지가 있는 택지에 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입자인 을동에 지금 살고 있고 갑동인 주택 소유자는 다른 데 살고 있다 합시다. 그때 소유자한테 승낙받고 점유자인 세입자한테 승낙 안 받고 들어가면 그 위법이 돼. 위법.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어가다 또 맞아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도 그거 어떻게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 어려워요. 법적으로 복잡해져. 바로 죽은 사람만 또 억울할 수가 있어요. 형법상 잘못하면 그거 아주 경하게 처벌받고 말입니다. 죽인 사람은. 바로 아무튼 그래서 점유자 승낙 없이 절대 들어가서 안 된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점유란 말에 딱 포인트 딱 주고 소유자로 바꿔치면 틀린다. 소유라 잘 나오니까 소유자 아니라 점유자다 이렇게 됐죠? 중요해 놓으세요. 이때 쭉 내려가서 가로 3번 보면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했다 줄 거예요. 일시 사용. 또 장애물을 변경 제거했다 줄 거예요. 타인 토를 재료 적시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동의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세요. 동의. 못 받아야 한다? 동의.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동의받아야 됩니다.
근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3번 봐봐요. 정작 그 행위를 하고 싶다. 일시 사용한다.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는 그 날의 며칠 전까지 알려줘야 되냐? 3일 전까지. 이 수치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로 5번. 이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네들이 출입할 때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에 방해하나 거부하지 못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이 이 행위를 하려 할 때 거부 방해하면 위법자가 돼요. 위법자는 처벌받습니다.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방해 거부하면 이를 위반하여 거부 방해하면 1천만 원 이하의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얼마요? 1천만.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으시고 넘어가시. 차 뒤에 나오는데 그때 써놓은 게 좋아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 가로 6번에 1번 1번 중요해요. 이때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마지막에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상하느냐? 그때 체크해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시행이다. 아주 중요해요. 지금 그 행위를 했던 자가 이 대전광역시청에 근무하는 A라는 공무원이 그 광역시장에 그 대신 와서 했습니다. 그때 행위자가 와서 감나무 이런 거 50만짜리 변경 제거했다. 그래서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행위자가 직접 자기 사비 갖고 보상한다. 그자가 속한 행정처에서 해야 된다. 그자가 속한 행정처인 대전광역시 이름으로 광역시 예산 가지고 보상해 주지 행위자가 자기 사비 가지고 보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처에서 보상한다. 시행자는 시행자 보상하면 된다. 이때 보상할 때 보상 금액을 협의해서 처리한대요. 손실을 보상해놔요. 누가 협의하느냐? 그 손실을 보상할 자하고 그따 줄 거예요. 손실을 보상할 자하고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한다. 그 정도만 받으십시오. 자, 오른쪽에 모셔서 가로 3번 나오죠. 청문. 국장과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꼭 실시해야 돼. 그래서 그 상대방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세 가지가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목 있잖아요. 청문 옆에다 말을 만들어. 대상 세 가지. 제목. 청문 옆에다 대상 세 가지. 그래 청문 대상은 몇 가지가 있는가? 세 가지 있다. 세 가지 달달달 해야 돼. 잘 나와요. 반드시 해야 돼 이거. 그리고 어떤 거냐? 개발행 허가 취소. 그리고 실시인가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 청문을 꼭 해야 되는 처분 보니까 공통점은 다 취소 처분이다. 취소가 안 보이면 일단 그건 청문 대상 아니다. 이렇게 딱 하다 쳐버려. 취소가 안 보이면 절대 청문 대상 아니다. 근데 취소가 다 써졌네요. 그때는 이제 추려내야 돼. 청문 대상을. 하가 동그라미, 인가 동그라미, 시행자 동그라미. 시행자 지정. 그래서 세 가지 용어를 딱 하시죠. 무엇은 청문 대상인가? 하가, 인가, 시행자, 지정. 세 가지 암기. 달달달 해야 돼. 됐나요? 밑에다 써. 승인 취소는 없죠. 승인 취소. 승인 취소는 X. 무엇은 아니다고? 승인 취소는 X다. 아니다. 그 말이야. X. X는 아니다. 됐죠? 그래. 광역 도시계획 승인 취소도 청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도 청문 대상 아니에요.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 허가 취소,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고. 넘어가셔서 밑에 형벌이 나와 있죠. 벌칙. 바로 행정 형벌하고 넘어가서 보면 행정 질서벌이 있을 건데요. 행정 질서벌은 과태료 처벌한 겁니다. 과태료로. 그리고 과태료를 행정 질서벌이라고 그래. 무엇이라고? 과태료. 그리고 행정 형벌이라는 것은 우리 형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의 종류 9개가 있는데 그 9가지 이름으로 행정법을 위반한 자에게 벌을 가하는 것을 행정 형벌이 합니다.
그래 가로 1번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죄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꼭 받으셔야 돼. 그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면탈, 경감하거나 면탈하고자 한 기반서 설치병을 세비하의 벌금 처하는 것은 이거 하나 있다. 3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처하는 것은 4개 있다. 4개. 하나, 둘, 셋, 넷. 다 요소에서 다 나왔습니다.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야 되겠네요. 아까 오로치도 모시면 오로치도 모기 전에 1,000만 원이 가트짜리에서 1,000만 원 가트에서 어떤 걸 좀 보시냐면은 디귿 봐봐. 아까 했던 건데 타인 토지 출입 등을 위반 또는 타인 토지 출입 등을 위한 허가나 동의 규정에 따른 허가 동의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 아까 출입허가 받으라 들어가서 일시사용 장을 변경하려면 동의받아라 그랬는데 출입허가도 안 받고 들어갔다 동의 받지 않고 그 행위를 했다 하면 이건 1천만 원 과태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토지 출입 등의 출입이나 일시사용 장을 변경 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도 1천만 원 과태료 처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기억 공동구 설치병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의 공동구 점용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않냐고 공동구를 점용 사용하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점용 사용하려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고 했다. 그러다 걸리면 1천만 원 과태료다 이거. 그거 하고 앞으로 가셔봐. 앞으로 가셔서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 201페이지. 201페이지 보면은 니은 하단부에 공동구 수용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이 자는 몇 년 이하 징역 몇 천만 원 과태료 몇 년 이하 징역 몇 년 이하 벌금 몇 천만 원 그 벌금인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 범죄한다.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아까 했던 것도 하나 체크해 드리겠는데 203표 봐봐요. 203표 보면 2번 500만 원 과태료가 있을 걸 기억 봐봐요. 기억만 봐두셔. 기억 보시면 개발행위 중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1개월 내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때는 몇백만 원 과태료다고 500만 원 과태료. 아까 관련된 파트에서 써드렸어요. 여기까지가 국토개법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나갔던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갔던 유인물을 보시면 그 자료가 아주 소중한데 1페이지가 있고요. 2페이지가 있죠. 여러분은 대개 가셔서 복습할 때 1페이지, 2페이지를 잘 비교해야 돼.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이 개발행 허가규모가 있고요.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지정규모 있잖아요. 3페이지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 그것도 잘 비교하셔야 돼요. 면적 달달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시개발법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이걸 한 2-3번 아니면 많게는 5번까지 써가지고 그대로 써가지고 달달달 해놔야 도시개발법이 이제 쉬워지면서 쭉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엉망이 돼버려요. 도시개발법은. 그래서 미리 다음 주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공부 좀 하고 오시라고 드렸습니다. 도시발구역 지정권자하고 2번 지정 요청자하고 3번 지정 제한자를 잘 비교하셔야 돼. 보고 계셔요? 제목? 전부 보고 계시죠? 4페이지. 4페이지 보면 집에 가서 다음 주 오시니까 이거 한 3번, 2번 써오세요. 4페이지, 5페이지를. 그래야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래야 쉬워질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엉망이 돼버리고 도시개발법도 만만치 않거든.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래 도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 시도서 대도시장뿐이다. 그리고 예외로 국장이 시행할 수 있는 5가지가 있다. 5가지 뭐냐? 가로 안에 뭐 공공기관도 뭐냐? 이런 것들 좀 자주 봐두셔야 돼요. 지역 요청자 누구고 누구한테 요청하는가 이 관계를 좀 잘 해갖고 와야 여러분이 다음 주에 따라올 수 있을 것인데 아무튼 그걸 좀 생각하면서 넘어가서 보면은 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11명인가 있는데 이걸 먼저 12명이 있는데 이걸 먼저 싹 알고 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쉬워집니다. 알겠죠?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자, 다음 주는 이제 도시개발법
206쪽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싹 밀어버리라니까요. 미리 이걸 해갖고 와야 돼. 그러면 막 엉망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응? 그래서 자료 일부를 해드렸어요. 엄청 중요해요. 아까 자료.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206쪽부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기출문제 특강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점심시간 갖고 2시 50분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